네, 2024년 7월 10일 이종훈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네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차기 민주당 대표가 되겠다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 그리고 이재명 현 대표 3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하나마나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대명 될 겁니다. 이재명이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상당히 웃기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1월달 가덕도에서 테러를 당했죠. 뭐 심각한 테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생쇼를 했었죠. 뭐 119 헬기를 타고 대한민국 법을 어기고 날라오고 서울로 날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때 뭐 별로 찔린 것도 아닌데 넘어져갖고 아주 그냥 쑥 넘어가는 모습 보이면서 이재명이 굉장히 겁이 많구나 이렇게 봤었는데, 그거를 빗대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해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다. 겁쟁이가. 근데 정작 그는 또 다른 칼날인 검찰은 엄청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검찰 칼날은 그렇게 두려워서 방탄하기 위해서 숱한 특검을 던지는 주제에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불행은 민주당에서는 참 이재명 같은 사람을 대표로 옹립해야 된다는 게 대한민국에서의 큰 불행이고요. 국힘당에서는 아직은 여물지 않은 한동훈 씨가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게 불행입니다. 이렇게 강호를 주의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참 멋있는 사람이 가끔은 만납니다. 참 대장감을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하는 최전선에 안 나서요.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서는 상황이 이제 절체절명이 돼야 나서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살기 좋으니까 뭐라 그럴까, 이 수완 좋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재주를 부립니다. 거짓말로 힘도 잡고요. 참 이런 게 난세가 되면 큰 영웅이 나와서 좋은데 난세는 난세라서 문제고, 이렇게 태평성대가 되니까 이 사이비들이 나와서 큰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또 이거대로 난립니다. 참 이재명 대표 작년 원래 1월 당한 거를 살인 테러 미수 살인 미수죄가 돼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으니 그렇게 되지만 박근혜 대표가 당한 거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 테러였었죠. 네. 지금 검찰이 이재명을 테러했던 사람에 대해서 형량을 때린 거는 20년을 때렸고 법원은 15년을 때렸습니다. 반대로 박근혜 대표는 굉장히 위험했었죠. 목으로 올라가는 목경자 경동목이 끊어질 뻔했는데 그건 10년이 나왔었습니다. 이 검찰이 설설기는 것도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자기는 이제 남은 생은 한인이 준 덤으로 여기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 그러면 빨리 감옥 갔으면 좋겠어요. 보기 싫어 죽겠어 이 사람. 지금 뭐 정과 사범이란 사람이 정치판에 나온 것도 지금 못마땅해 죽겠는데 11개 법률 위반 7개 사건으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참 좀 죄나 좀 받고 그 다음에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 무슨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이재명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거는 감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번에 영국에서 보수당 정권이 무너졌죠. 아주 크게 무너졌습니다. 영국 국회의석이 600석이 넘는데 그래도 한 과반 정도 300몇 석은 갖고 있었는데 100몇 석으로 아주 완패를 했죠. 네. 그리고 프랑스도 좌파 연대가 총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걸 놓고 대한민국에서도 좌파가 승리할 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먹사니즘을 얘기했어요. 먹사니즘. 먹고 사는 민생 문제. 먹고 사는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돈 받았던 사람이 송영길이죠.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이재명 씨는 이야기했는데 글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다 먹고 살아요.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갖고 고민했던 거는 이승만 박정희 시대고, 박정희 때 이미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했고, 지금은 뭔가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 박탈감이 문제죠. 상대적 박탈감이 생긴 거는 이재명처럼 저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당대표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거지. 지금 이재명 씨는 먹사니즘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자꾸 사회가 불만을 갖도록 유도하는 인민민주주의적 방법입니다. 자기도 거기에 편승해서 정권을 잡겠다는 야비한 수가 있는 거죠.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내던지겠다. 네, 이렇게 해야 자기가 감옥을 안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오늘이 절망입니까? 제 기억으로는요, 항상 오늘은 힘들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짐재규 총을 맞고 죽었거든요. 그때 저 전쟁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유영수 여사가 문세광이 쏜 총을 맞고 역시 숨졌는데, 그때도 어린 나이였지만 전쟁 나는 줄 알았고요. 제가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아웅산 사건이 일어나갖고, 야, 계급장도 안 달고 전선에 나가서 총알바지 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다닐 때는 전두환 독재에 항의한다고 시위를 했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연대에서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 맞고 이제 결국은 숨지죠. 세브란스 병원에 옮긴 날, 그날 굉장히 날이 더웠어요. 근데 마른 번개가 치니까 진짜 절망적이었는데, 항상 오늘은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날 무너졌으면은 그냥 절망일 텐데 늘 극복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오늘을 절망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그거는 참 선동용 용어란 생각이 돼요. 오늘은 뭐 즐거운 날도 있었죠. 뭐 어디 합격한 날도 있었고 상을 받은 날도 있었고 하지만,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한 현실을 불만을 갖게 하면서 선동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을 무력틀어야 되니까 자꾸 지금을 어려운 세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으로 조금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게 바로 검사 탄핵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탄핵을 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이에요. 지금 엉터리 선동으로 엉터리 특검을 유도하고 있죠. 그리고 본인 자체가 기소된 사람이고, 지금 검찰 권력을 많이 제한해 놓은 게 검수완박 법안을 만든 민주당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오로지 자기네가 살기 위해서 이재명 당선을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참 그대로 써주는 것도 참 웃겨. 물론 현실 정치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3분의 2까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뭐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옳고 그런 건 있는 건데, 대한민국의 정의라는 게 있는 건데,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죠.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해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다. 또 테러를 당해도 그때처럼 자빠져서 쇼를 하지 않고 119를 타지 않겠다는 얘기, 헬기 타지 않겠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왜 검찰은 왜 이렇게 겁을 내고 도망다니냐 이거야. 이 비겁자야. 참 대한민국 정치가 암담합니다.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동맹 맺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는 게 이재명이죠.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 입도 뻥긋 못하는 게 이재명이죠. 그냥 뭐 상대적 박탈감이야 늘 있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든 자기 살기 위해서 선동하는 이재명. 그런가 하면 아직은 덜 여문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여야에서 대표로 나와서 당선될 수 있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상당히 많은 엘리트들이 있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참 쓰임을 못 당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죠. 좀 대한민국 앞날이 조금 어두울 것 같습니다. 크게 뭐 희망적으로 저는 보이지는 않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잘해야 되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또 문제가 많고,
또 그러고 가는 거죠, 뭐. 뭐 대한민국에서 선조 같은 사람도 왕을 했고 고종 같은 사람도 왕을 했고 문재인 같은 사람도 대통령을 했는데 또 그러면서 또 집단의 지성으로 끌고 나가는 거니까. 그러나 굉장히 유감이 많은 여야 대표 선거입니다. 감사합니다.